최근 탄핵 정국과 항공기 참사의 여파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전세버스 주차장이 텅텅 비고 제주공항에 항공기가 줄어들자 도지사가 항공사 대표를 만나 제주 노선 증편을 요청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한라수목원입니다. 제주 공항과 가깝고 입장료도 없어 단체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었지만 요즘은 눈에 띄게 한적해졌습니다. 좀 한적하죠. 한적하고 그 활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곳에는 전세 버스 14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요. 지금은 버스 한 대만 세워져 있을 뿐 나머지 주차 공간은 텅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단체 관광객이 뚝 끊기는 바람에 전세 버스 업계는 최악의 불황을 맞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일단은 공무원이라든가 은행권, 자치단체 이런 데서 전혀 움직이질 않고 하다 보니까 올 들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0.8% 줄었는데 내국인은 13.5% 줄었고 외국인은 12.8% 늘었습니다. 특히 내국인 관광객은 1월에 9.4% 줄어든 데 이어 2월에는 21%나 줄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 가운데 개별 여행은 0.3% 증가했지만 단체 여행은 77%나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제주 노선 국내선 공급 좌석도 2년 전보다 8.9% 줄었고 올해는 제주항공이 무안공항 참사 여파로 10% 이상 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대한항공 대표이사를 만나 제주 노선 항공편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확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제주가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서 또 여행객들이 불편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도민들의 문화들이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작사라든지 정비사라든지 항공기 부품 제조사 이런 게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고 그러면서 항공기 저희도 신규 항공기 도입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면담에는 대한항공의 기내용 생수를 공급하는 한국공항 대표이사도 참석했고 제주 지하수 취수 문제는 추후 법적 절차에 따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 항공편을 늘려주는 대가로 한진그룹이 지하수 증산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지하수 증산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한진의 신청이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영훈 도정은 도민의 여론에 반해 지하수 공수체계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 한국공항의 지하수 이용 허가 연장을 거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국공항은 1993년 하루 200톤의 지하수 취수 허가를 받았으나 1996년 100톤으로 줄어든 뒤 지금까지 5차례 증산을 신청했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대전에서 발생한 고 김하늘 양 사건으로 학교 내 안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학교 안에 머물며 선생님 역할을 하는 이른바 경찰쌤 안심 학교가 올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교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꼼꼼히 살핍니다. 위험한 물건들은 없는지 교실에 남아있는 학생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경찰관은 수업 시간 내내 학교 안에 머물며 선생님 역할을 하는 학교 안전 경찰관입니다. 학교폭력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전담 조사관 교육을 받은 자치경찰로 학교폭력과 범죄 예방 교육은 물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신속한 조치에 나섭니다. 특히 불법 CCTV가 설치된 곳은 없는지 교내 순찰 활동은 물론 학생 등하교 안전 지도도 필수입니다. 학교 안전경찰관이 상주함으로써 담당 학교 학교폭력 사안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는 물론
위반 법률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학교 폭력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로 지난해 도입한 학교 안전 경찰관 제도가 3개 학교에서 올해는 6개 학교로 늘어납니다. 지난해 3개 학교에서 운영한 결과 학교 폭력 발생 건수가 23건에서 11건으로 52% 줄었기 때문입니다. 또 학생과 교사, 학부모 900여 명을 2차례 조사한 결과 평균 만족도가 90%에 육박했고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90%를 넘었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했지만 상당히 문제되는 그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제주에서는 아예 일어날 수 없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대전 하늘이 사건으로 학교 내 안전대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안전 경찰관 제도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전복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된 갈치잡이 배 재성호가 사고 나흘 만에 인양됐지만 배 안에서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32톤짜리 배가 이동 중에 전복되는 사고였었는데 원인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뒤집어진 뒤 육상으로 인양된 재성호. 배 앞부분을 싸고 있던 방수 천막을 걷어내고 해경과 국과수 요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하나둘 배 위로 오릅니다. 어구와 밧줄에 얽힌 가스통을 치우고 배 구석구석을 촬영해 상태를 기록합니다. 해양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관리공단 등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3시간 넘게 이어진 합동 감식에서 외부에 큰 충격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사고 당시 배의 움직임이 원인 조사에 중요한 상황. 감식팀은 사고 당시 기록이 남아있는 조타실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특히 선박의 항적 기록과 속도 등이 남아있는 VPS와 AIS를 비롯해 사고 당시 장면이 녹화됐을 수 있는 선체 CCTV를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정을 받기로 했습니다. 전복 당시에 이제 기록 장치를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침수되었기 때문에 국과수 감정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선원들의 공통된 진술에 따라 재성호가 이동 중 너울성 파도를 맞고 뒤집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박 복원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 구조 변경과 적재물 과정 여부는 물론 사고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선박이 전복되는 과정에서 보건성 문제나 그 선박 중개축 여부 등에 대해서 집중 수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밀 감식과 함께 실종된 선원 3명을 찾기 위한 선내 수색도 2차례 이뤄졌지만 실종자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수색 방식을 사고 해역 집중 수색에서 광범위 수색으로 바꾸고 함선 2척을 투입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의성 낙동강 인근 들판에 천연기념물 제두루미 떼 수백 마리가 날아들어 겨울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보다 그 규모가 커지면서 의성이 철새 도래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서식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잿빛 연미복을 차려입은 듯 우한 자태의 새 수십 마리가 텅 빈 논에 무리지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겨울 철새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03호인 제두름입니다. 추수를 끝내고 논바닥에 남아있는 나달을 쪼아 먹으며 고향 시베리아로 돌아갈 체력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때로 먹이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부모새와 아기새, 새 가족이 단란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머리 뒤쪽이 흰색인 성조와는 달리 유조는 옅은 갈색을 띱니다. 장수와 행운을 부르는 길조로 알려진 제두루미가 이 지역에 날아든 건 벌써 수해 전. 올해는 개체수가 늘었다고 말합니다. 11월 달에 일부 좀 날아와 있다가 1월 달에 좀 많아져 가지고 지금 한 500여 개체 이 주위에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행운이라고 생각하죠. 제두루미의 경우 하천 모래톱과 수변 지역에서 잠자거나 쉬는데
올해는 강추위로 주 서식지 곳곳이 얼면서 보다 많은 수가 경부까지 남하한 걸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두루미의 최대 월동지는 철원으로 이번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습적인 한파 영향으로 주 월동지를 벗어나서 그 남하하는 그 소규모 월동 집단들이 관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른 낙동강 줄기가 흐르고 곳곳이 들판인 의성의 생태 환경이 제두루미 월동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뭐 철원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면적이 그리 넓지는 않은데 사람들의 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그 방해 요인에 민감한 제두루미 입장에서는 그 안정적인 잠자리와 취식지를 환경단체는 지속 가능한 철새 도래지를 만들기 위해선 서식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주민과 또는 시민단체 그리고 지자체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두루미와 그리고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내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강원도 철원, 경남 창녕의 경우 지자체와 토지 소유자, 주민이 힘을 합쳐 인간의 방해 활동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경작 등 먹이 제공, 오염원 관리 등 다양한 서식지 보호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오늘 절기상으로는 추위가 풀리면서 얼었던 대동강물도 녹는다는 우수인데요. 절기가 무색하게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아침 체감온도 대부분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 고산은 체감상 영하 3.8도 안팎의 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해기차로 인해 내일 아침까지 산지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부터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북부 지역 3도, 동부 지역 2도, 산지 성판악은 영하 4도 보이고 있는데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최고 6도가량 더 낮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6도, 서부 지역 5도에 그치겠고 남부 지역 9도, 산지 성판악은 영하 1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오늘도 파도가 높아서 여객선 운항 정보 확인하시고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는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고 제주도 서부 앞바다는 내일 늦은 오후까지, 남쪽 먼바다는 내일 밤까지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까지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제주 지역 유기동물 입양률이 지난해 상승세로 바뀌었습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가운데 개 561마리와 고양이 134마리 등 모두 695마리가 입양됐습니다. 입양률은 18%로 지난 2021년 16.6%에서 감소세를 보이다 3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것인데 전국 최대 입양 플랫폼인 포인핸드와의 협업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 2억 2천만 원을 들여 중성화 수술비와 항공료를 지원합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접수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주에서는 40개 새마을금고의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등록 다음 날인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생수를 사서 마신다는 응답률이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환경부의 수돗물 먹는 실태 조사 결과 제주에서 생수를 사 마신다는 응답률은 56.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2위인 세종시 48.4%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한편 응답자의 52.4%가 수돗물을 신뢰한다고 답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가까이 높았는데 수돗물은 신뢰하지만 마시는 물은 절반 이상이 사서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 서귀포시 토평동에서 자원순환 창고에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창고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화재로 건물 외벽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바깥에 쌓여있던 샌드위치 패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귀도 유람선 신규 취항을 둘러싼 소송에서 기존 유람선 운영업체가 또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기존 유람선 운영업체가 제주해양경찰서와 제주시를 상대로 신규 업체의 면허를 취소해달라는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2012년부터 유람선을 운영해오던 기존의 업체는 신규 사업자가 운항 면허를 받자 유람선 간 충돌 위험과 어항시설 포화 등을 내세우며 면허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기각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법안 소위를 열고 해상풍력 발전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가 해상풍력 입지를 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외 대기업들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 참여가 크게 늘고 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제주의 경우 바람의 품질이 좋고 이미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도가 인허가권을 갖고 계획 입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